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4일 새롭게 시작하는 9월 두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책 속의 한 줄 명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과정 즉 도전과 위험, 노력과 희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한다.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의 추월차선 중에서 정말 와닿는 이야기고요. 부자가 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힘든 과정이라든지 노력과 희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고 일어났더니 부자가 되신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노력을 갖다가 정말 뛰어넘고 많은 또 위험과 희생을 갖다가 경험을 했고 겪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과 위험, 노력과 희생을 갖다가 꼭 감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주말에 강원도 화천에 다녀왔습니다. 제 동기생이 강원도 전방 GOP 연대장이죠.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여단장으로 이제 편제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DMZ를 갖다가 또 담당을 하고 있어서 칠성 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감사스마일도 2004년, 5년, 3, 4, 5년에 제가 6사단 전방에 수색대대 중대장을 하면서 DMZ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한 19년 만에 DMZ를 직접 보면서 많은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UN 깃발과 대한민국 깃발을 보면서도 이 사진 쪽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북한입니다. 북쪽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저희가 이제 OP인데 칠성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또 공교롭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눈에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었고 간만에 안보 견학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칠성 전망대라고 보이시죠? 칠성 부대 마크, 북두 칠성에 칠성 부대 마크가 있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7사단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연대, 그러니까 즉 여단이 있어서 정말 새롭게 또 안 사실이 있고요. 가족들과 또 같이 온 동기도 있었고 또 여기에 이 사진 속에 육군 대령이 2명이나 있습니다. 감사스마일 빼고 2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동기의 회장님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기생이 근무했던 부대 연대 본부 앞에서 또 기념 촬영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이 아들 둘이 다음에 꼭 직업 군인으로 아빠를 이어서 뒤를 이어서 꼭 군대를 오기를 갖다가 감사스마일이 소망을 하고요. 그리고 또 몰랐던 사실이 강원도 화천에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바깥에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 안에 들어가서 산타클로스 우체국도 구경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혹시라도 강원도 화천에 오실 분들 계시면 산타클로스 우체국도 한번 들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침에 좀 소두가 좀 길었는데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문기사 2개를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뉴스의 이종배 기자님의 기사.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워 만들 텐데 집값 폭풍 몰아치나. 이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워 만들 텐데라는 이 이야기가 예전 2020년도에 김현미 당시의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게 되었을까요?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집값이 폭등을 갖다가 내후년부터는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자체가 지금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공급 부족이 최근에 또 이슈가 됐고 또 현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공급 부족에 대해서 초기 비상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또 지금 9월 1일 당초 예상대로 지금 대통령실 경제수석님께서도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지금 밝혔는데 그 뉴스는 이 기사 마치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의원님께서도 공급 부족 그 자체보다 공급 부족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가장 무섭다. 시장에서 실제를 더 압도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금 우려를 했는데요. 빵이 된 아파트, 대규모 공급 예고의 사전 청약에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단 사전 청약도 일단 말 그대로 사전 청약인 거고 본 청약도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고 창 3기 신도시라든지 기타 3기 신도시도 지금 LH 사태 때문에 이 일정 자체가 최소 1년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하면 2년 정도가 딜레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택 공급이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물량이 부족하고 이 문제가 이제 2025년, 6년, 7년 제가 봤을 때 2026년 7년이 되면 더 많이 지금 부족할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심각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문제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당장 내년부터 역대급으로 뚝 떨어진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 올해까지만 해도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도 3만 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요. 전국적으로 37만이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31만 가구,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8,500가구,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22만 가구, 서울은 2만 5천 가구밖에 지금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고양시는 2024년, 2025년 지금 이야기 좀 드리면, 고양시는 지금 내년에, 원남 롯데캐슬하고 지축에 있는 B1 지금 두 블럭이랑, 그 다음에, 장항지구에 신혼희망타운만 입주가 계획되어 있고,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풍동에 있는 데이앤뷰 포스코 건설에서 짓고 있는 지주택 아파트하고 일산 엘로이 오피스텔 아파트만 지금 입주가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현재 없어요. 2025년에도. 그렇다 보니까 2024년, 2025년에 고양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덕양구, 특히 또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서울보다 더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는 현재 시점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금 입을 모으는데 과거에는 수요 위주 억제 정책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수요 감소에 부동산 PF 시장이라든지 또 전세 사기라든지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가지고 공사비 급등 때문에 여러 요인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공급 한파로 인해 가지고 정부도 비상 상황을 선언한 상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딱히 지금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정부에서 이제 9월 중으로 대책을 갖다 마련해서 나온다는 건 하지만 제가 문득 생각을 했을 때는 아파텔이라든지 오피스텔을 갖다가 주거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지만 2, 3년 뒤에는 지금 장담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토부 자료를 보게 되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만 7천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8,577가구,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한 30% 정도 적습니다. 그리고 착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비해 가지고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주택 인허가 착공이 지금 들어가야지만 3년 후에 지금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주택 인허가 착공도 지금 너무너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2년, 3년 뒤에가 더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인허가 부분이 올해 보게 되면 인허가가 뭐 2만 1,425가구였는데 착공이 15,000.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해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 월별 추이를 보게 되면 인허가 대비 착공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요 위주의 규제 정책이 공급 감소로 이어져가지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졌고 시장을 옥죄는 정책에 이런 불안 심리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주택시장은 경험하지 못한 폭등장을 연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주택 관련 전문가분들께서도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시장에서도 제 주변에 또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1주택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갈아타기를 갖다 먼저 지금 조금 빨리 지금 서두르신 분들도 좀 있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마냥 지금 분양을 갖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신축 이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지금 매수를 갖다가 하긴 희망하신 분들이 점차 좀 증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 활성화 방안을 갖다 마련할지 솔직히
부동산 공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가 빵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밤새 만들 텐데 아파트를 갖다가 지을 수 있는 또 한겨울에는 또 콘크리트 타설도 또 힘들기 때문에 또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장마라든지 집중호우 때문에 공사가 또 빨리빨리 진행을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내에서 빵처럼 만드는 이런 제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똑딱똑딱 만들어가지고 1년 6개월 후에 공급을 할 수 있을 텐데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주택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이 주택은 실외에서 또 기상 여건이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이런 여건에서 예전에는 2년에서 2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하면 지금은 또 안전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최소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고준석 대표님께서는 공공에서 현재 공급 부족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아울러 민간 공급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선별적인 PF 지원이라든지 조속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음 기사를 한 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유호상 도병욱 기자님의 기사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 나온다. 대통령실 9월 이기설 일축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는데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2, 3년 뒤에 공급 가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공급 촉진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님께서는 지난 1일 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부분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 위축됐다면서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고 또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 부분 공급과 보완 방안과 두 개로 나눠서 발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9월 이기설에서도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 아니라라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급 대책은 주택시장에 퍼지고 있는 공급 절벽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올해 초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에 수요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지금 공사비 급등이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자금 경색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 중단 사업지가 이미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께서는 2, 3년 뒤에 주택 공급이 절벽이 또 심화되고 집값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 3년 뒤에 공급을 예측하는 인허가 착공 물량도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허가로부터 3년에서 4년 또 착공의 2, 3년 뒤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대책이 9월 중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감사스마일이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지난 주말에 화천을 다녀오면서 왕복으로 한 6시간 이상을 갖다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이 피곤을 했고 또 어제도 또 집에 있으면서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목이 지금 잠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문기사 이 내용과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워 만들 텐데 어찌됐든 간에 감사스마일은 올해보다 내년에 주택 시장 자체가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보다는 더 많은 가격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에서는 또 수요 억제를 갖다가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절대 이기 상황이 아니다. 9월 이기선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공급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의 주택 시장에서 빌라도 가지 않고 오피스텔도 가지 않는 아파트로만 지금 선호하는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쪽에는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더 쏠림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신축과 준신축은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구축 또한 지금보다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아파트가 내가 지금 뭐 정부에서 이렇게 짓겠다, 지금부터 짓겠다라고 하더라도 3년 걸릴 거고요. 부수고 새로 짓는 거는 7년에서 8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기신도시 특별법을 갖다가 국회 통과가 되기를 갖다 또 바라고요. 또 재건축과 재개발의 그런 이슈가 과도한 규제보다는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주택시장의 이런 공급이 여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택시장은 안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끝으로 드리면서 빵이 된 아파트 이야기가 다시 등장한 거 보니까 또 아파트라든지 주택 시장의 앞이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또 긍정의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착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강원도 화천을 갔다가 다녀와서 정말 많은 좋은 기운을 받았는데 이 뻥 뚫린 가을 하늘을 갖다가 만끽하고 왔고요. 하루빨리 남북 통일이 돼서 정말 이 육로로 해가지고 북한도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20대 때 청춘을 갖다 불살랐던 감사스마일이 19년 후에 전방 화천에 있는 칠성 전망대에서 DMZ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그리고 MDA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됐는데, 감사스마일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굳건하게 더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또 내일 모레 또 다음 달이 또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 국군 장병들 오후하고 지날 때마다 격려의 그런 박수라든지 격려의 그런 응원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9월 4일 이번 주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